어떤 각오로 대선에 임하시겠습니까? 뭐 어떤 각오는요. 이거 아주 절대절명의 자세죠. 그러니까 우리 저 민주 진보 세력 모두다가 정의당까지 다 60 한쟁 때에 버금가는 그런 자세로다가 수구 기득권 세력과 대결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저쪽에서는 지금 아마 이거 대단한 겁니다. 밀리면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981의 600년 기득권 역사를 끝장내겠다는 이재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잔발마의 그 발악이 대단할 것을 우리가 모두 각오해야 됩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 명가람 선생 오늘 이번 대선에 관심이 있어서 경선장까지 오신 것 같은데 대선에 관심 없는 사람 있어요? 우리 명가람 선생 이번 대선의 중요성은 뭐 많이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겠지만 대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말씀. 다 아시죠. 다 아시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제 이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예전에는 무슨 과거의 경력이나 무슨 운동권의 이력이나 무슨 뭐 누구의 후광이나 계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승계되거나 그렇게 추앙돼서 뽑히던 자리였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이 지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진짜 일하는 대표 선수, 진짜 일할 사람을, 우리 세금을 가지고 대신 일할 사람을 제대로 뽑자라는 분위기가 당도 그렇고 국민들한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양반이 거침없이 이것저것 뒷배 안 보고 좌고 우면 없이 해야 될 일 해내겠다라는 것이 호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뭉쳐서 단결해서 이를테면 뭐 쉽게 얘기하면 전쟁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저쪽은 뭐 조선시대 후무파 이래의 그 수구 기득권 세력들, 그다음에 토착 왜구들, 그다음에 검언 이런 세력들, 그다음에 기레기 언론들, 뒤에 앉아 있는 먹물 세력들, 또 우리 안에도 있는 이런 화염병 기득권 세력들이 이재명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낯설고 불편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인데. 어쨌거나 이재명 후보가 될 경우에는 그 세력들이 만만치 않게 비토하며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좀 국민들한테 아픔을 드리거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공격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싸움이 만만치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오늘도 보면 여기 꽹과리 소리들 들고 축제 분위기긴 하지만은 그래야 되지만은 진짜 이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당원들, 각 캠프의 지지자들 이제 하나로 뭉쳐서 이거 대단한 싸움을 벌이게 될 것이다. 앞으로도 고통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우리 명령님께서 앞으로도 고통이 만만치 않을 거다 말씀하셨는데 만일 정권을 뺏겼을 때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에 대해서 어떤 고통들이 올까요? 해봤잖아요. 예, 이명박 대통령 씨의 박근혜 대통령 때도 해봤잖아요. 물론 뭐 그 치하도 견뎌냈는데 우리가 못 견디겠습니까만은 우리들이 견디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틀이 다시 또 되돌려져서 엉망이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면 그것도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 길목을 쟤들이 다 잡고 있잖아요. 검언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소심님이나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소위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때문에 깨어있는 시민이 된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들여다볼 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죽는 날까지. 이재명 후보든 누가 우리 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마찬가지고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지금 명찰 달고 신나게 지금 북치고 있는 이상은 누가 돼도 계속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게 무슨 뭐 100% 그런 완전한 나라가 언제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노대통령이던 사람 사는 세상? 그거 언제 되겠어요? 그럼 그동안은 계속 이렇게 고통스럽게 뭐 조끼 입고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어요. 당신도 마찬가지고. 이게 요번에 하면 끝난다. 야 됐다.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문재인 촛불혁명 성공에 전 편할 줄 알았더니 재판은 더 많이 가고 벌금은 더 내고 그럼. 더 힘든데 저는 한 20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 대선이 저는 전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박근혜 원수를 갚자는 저쪽 박근혜 지지자 유정으로 그 한 축이고요. 네. 그래서 전쟁 폭탄이 오고 가는 이런 대선 전국에
조금이라도 무슨 그 정신을 흩뜨리면 안 된다. 강조 네. 말씀 좀 해주세요. 맞아요. 아니요, 뭐 제가 뭐 대단한 무슨 뭐 방법이나 묘책이 있는 건 아니고 안타까울 뿐, 괜찮습니다. 안타까울 뿐이지만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재명 후보가 출마 선언문에서 얘기했던 그 대전환의 시대거든요. 모든 것이 이제 패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지는 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도 아마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까지 대통령은 다른 식의 행보를 보일 게 분명해요. 청와대에 붙어 있지도 않고 그저 바닥을 기면서 일하고 뛸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노 대통령 때도 뵙고 문 대통령 때도 뵙지만 대통령이 혼자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 당이 이렇게 의원 숫자가 많아도 잘 되지 않는데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나라가 자리를 잡는 거는. 그러면은 결국은 주권자인 주인인 우리 바닥의 사람들이 눈을 부릅뜨고 자기 지역을 지키고 동네를 지키고 그렇게 의제를 만들어 가야지 그저 이런 서울의 소리 말고 뭐 다른 이상한 소리들이 내는 그런 것에 휘둘려서 이렇게 프레임에 더 띄워져서 사는 형태를 막아야 되죠. 그렇게 해서 도와야죠. 우리가 뭘로 돕겠어요? 전쟁인데 우리가 뭐 칼을 들겠습니까? 총을 들겠습니까? 하여튼 힘들고 계속 우리는 어려울 것이다. 승리해도 어려울 것이다. 제가 승리가 힘들 거라는 얘기가 아니라 승리해도 우리는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명계남 선생은 제가 강연도 여러 번 듣고 있는데 정말 명강의를 해주시는데 서울의 소리 와서 좀 강의 한번 해줘요. 여기는 출연료가 적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출연료 원하는 대로 드릴. 아이고. 그래서 건강하세요. 노무현 정부 때 많은 강연을 하고 애를 썼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고 네. 또 두 번 우리가 당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두 번은 안 당한다, 두 번 당하면 바보다 이렇게 해서 각오를 다시 그렇죠. 다져야 된다. 그렇죠. 이 말씀. 예,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번 대선에 우리 명계남 네. 선생도 좀 한 역할을 부탁드리고 어떤 각오로 대선에 임하시겠습니까? 뭐 어떤 각오는요. 이거 아주 절대절명의 자세죠. 그러니까 우리 민주 진보 세력 모두다가 정의당까지 다 60 한쟁 때에 버금가는 그런 자세로다가 수구 기득권 세력과 대결하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저쪽에서는 지금 아마 이거 대단한 겁니다. 밀리면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훈구파일의 600년 기득권 역사를 끝장내겠다는 이재명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그 시끄러움과 그 잔발마의 그 발악이 대단할 것을 우리가 모두 각오해야 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서울의 시청자한테 인사 한 말씀이. 이 방송 재밌습니까? 네. 열심히 도와주십시오. 우리 초심님 이 노구를 이끌고 뛰고 있습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